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계속 하다 보니 되던데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으로 생각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 많죠. 그래요. 우리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서 중간에 멈춰버린 일들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재능은 좀 부족했지만 열심히 멈추지 않고 노력해서 성공을 이룬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자신 없어서 하기 싫어서 멈춰서는 일 없이 차근차근 쌓아가는 노력, 그 노력의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관악구 광덕안정한의원 안우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안우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미니 강의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네,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팔체질과 복약침으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안우식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또 구안화사, 안면마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얼굴의 느낌이 이상해요. 네. 그래서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았는데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얼굴 반쪽이 움직이질 않고요. 의외로 흔해서 주위 한 명쯤 고생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질환, 바로 구안화사라고 불리는 안면신경 마비인데요. 네. 구안화사는 입구, 눈 안, 비뚤어질 와, 사. 그래서 눈과 입이 비뚤어진다는 뜻입니다. 흔히 추운 곳에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고 하죠. 오늘은 이 구안화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와 회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정말 얼마 전에 구안화사가 걸린 분이 있는데 그냥 좀 피곤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입이 자고리한테 돌아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은 뭐 2주 정도 지나니까 좀 괜찮긴 해졌는데 이게 어떤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보이나요? 네, 구안화사는 얼굴의 표정을 만드는 근육을 움직이게 해주는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증상인데요. 네. 보통 얼굴 한쪽이 잘 움직이지 않는 양상을 보입니다. 병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심한 경우에는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해서 눈물이 계속 흐르고, 그리고 한쪽 입이 이제 오므리지 못해서 침이 흐르고, 그리고 음식이 흘러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마주보게 되는 얼굴이 마비돼서 한쪽 표정만 완전히 사라지게 되니까 보기에 좋지가 않아서 환자분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네. 어떤 병에 걸리면 그냥 내가 그 병으로 인해 겪는 불편도 힘든데 네. 이 병은 또 얼굴에 생기니까 다들 이제 얼굴이 왜 그러냐 한마디씩 하면 조금 더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추운 곳에 잔다든지 뭐 추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면서요? 네, 기온이 낮으면 얼굴 근육이 긴장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얼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최근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전날과의 기온 차이가 섭씨 2.25도 이상일 때
안면마비의 발병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관을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것을 주관하는 이제 자율신경계에 급격한 교란이 일어나면서 구안화사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겨울에 많이 발병하는가 보면 네. 통계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환수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건 신기하네요. 네, 바로 에어컨을 통한 이제 과도한 냉방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 차이가 심할 때 잘 발병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절기를 포함한 사계절 모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꼭 겨울에만 잘 발병하는 게 아닌 걸 보면 절대적인 추위나 온도보다는 네네. 온도 차가 말씀하신 대로 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생명에 지장을 주고 이렇진 않죠. 네, 그 안면마비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뇌에 문제가 생긴 중추성 안면마비와 그리고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긴 말초성 안면마비입니다. 일반적인 말초성 안면마비는 이제 생명이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 안면마비는 중추성 안면마비로 뇌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보통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 그리고 네. 뇌종양 등이 바로 중추성 안면마비의 주 원인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뇌졸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면마비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안면신경을 담당하는 부위에 이제 뇌졸중이 생기면 안면마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얘기 정리해 보자면 뇌졸중이 걸린다고 안면마비가 오는 건 아니다. 네, 하지만 맞습니다. 그 부위를 뭔가 건들면 이 뇌졸중으로도 안면마비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분들이 아니면 이게 뭐 뇌졸중인지 그냥 구안화사인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뇌졸중으로 인한 안면마비는 중풍으로 인한 증상들을 좀 동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표정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뭔가 몸의 절반도 같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혀가 또 같이 마비가 돼서 발음이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더 넓은 마비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제 이마에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이마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나요? 어떤 게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안면마비가 그 뇌졸중이 왔을 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마비가 없어요. 그래서 네. 눈썹을 치켜들었을 때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게 이제 중추성 안면마비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말초성 안면마비의 경우에는 안면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마까지 다 마비가 돼서 주름을 만들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중풍으로 오는 중추성 안면마비와 이제 말초성 안면마비를 구분할 수 있는 좀 가장 간단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뭐 이게 뭐 안심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비가 왔는데 이마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마도 움직일 수 없으면 네네. 그래도 이게 일반적인 뇌졸중은 아니구나. 네네, 좀 그렇죠. 안심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말초성 안면마비는 어떤 건가요? 네,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말초성 안면마비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벨마비라고 불리는 특발성 안면신경마비가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안면신경이 손상돼서 생기는 안면마비가 있고 그리고 대상포진이 이제 침범해서 네. 이제 생기는 람세이언트 증후군 이 세 가지가 말초성 안면마비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우선 가장 흔하다는 벨마비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찰스 벨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이제 벨마비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라고 합니다. 특발성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원인 불명의 병이 전염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만 안면신경마비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일생 동안 60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비가 갑자기 이제 시작되고 나서 얼굴의 반쪽 부위에서 아무 움직임이 잘 없고요. 그리고 7일 이내에 점점 마비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 뒤쪽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샘이나 침샘의 뭐 이상 현상 그리고 입맛 바뀌는 미각의 이상 그리고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청각과민증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환자의 80%는 이제 수주에서 수개월 안에 완전한 회복을 보이게 되는데 드물게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마비의 정도가 심한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보고가 됩니다. 네. 후유증이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특히나 얼굴에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안면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에 침범해서 생기는 안면마비로 람세이언트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람세이언트 증후군으로 인한 이제 마비는 앞서 말씀드린 벨마비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벨마비와는 다르게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전신에 피부병이 생기고 딱지가 생기는 수두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절이라고 해서 네. 신경이 모이고 갈라지는 길목에 잠복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대상포진을 척추 주변에서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이하게 귀 뒤에 있는 슬신경절이라는 부위에서 대상포진이 발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상포진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는 벨마비와 다르게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인 귀 주변의 수포와 통증, 그리고 청각 저하, 이명, 어지럼증 등의 증상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또 안면신경 마비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벨마비와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발성 안면마비인 벨마비의 경우에는 10% 정도 후유증이 남는데 반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람세이언트 증후군은 더 많은 30% 정도 후유증이 남는 걸로 보고돼서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 이 대상포진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더 후유증이 심한가요? 네, 더 심하고 더 많은 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상포진이 또 아프다 그런데 네. 이 안면 부위도 좀 마비가 되면서 아프기도 한가요? 귀 뒤쪽이 아프고요. 얼굴 자체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이제 외상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성형 수술이나 미용 시술 혹은 골절 수술을 하다가 안면신경이 건드려져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도 있고요. 네. 흔하지는 않은데 이제 중증 질환의 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양측성 마비 증상과 함께 사물이 이제 두 개로 보이는 복시나 콧소리 그리고 삼키기 힘든 연하장애까지 나타날 경우에는 중증 근무력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감기나 설사 같은 감염 증상 이후에 안면마비와 사지의 감각 저하 같은 게 생기면 길랑발의 증후군이라는 것을 또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병들은 아주 드문 경우이고 다른 심한 증상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내가 중증의 난치병은 아닐까 하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안면마비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안면마비가 왔다고 했을 때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안면마비는 먼저 이제 뇌 문제인 중추성이냐 아니면 안면신경의 문제인 말초성이냐를 이제 감별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네. 그리고 먼저 진단 결과 중추성일 경우에는 안면마비라는 현상, 증상보다는 뇌 자체의 문제를 먼저 치료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후유증들을 이제 치료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말초성 안면마비일 경우에는 안면신경의 치료와 이제 동시에 마비로 인한 불편감들을 좀 해소해 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말초성 안면마비의 80%가 넘는 벨마비와 람세이언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양방에서 안면신경에 의한 압박 등으로 인한 염증을 치료하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고요. 네. 그리고 대상포진으로 인한 람세이언트와 벨마비는 이제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상포진 바이러스 약도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눈이 잘 감기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조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인공 눈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는 마비가 있는 쪽의 감기지 않는 눈을 테이프로 붙여서 강제로 감겨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로 눈이 안 감기나요? 이 정도로 안 감깁니다. 네.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한의학에서는 그럼 안면 신경 마비를 어떻게 좀 치료를 하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구안화사의 주요 원인을 풍사 외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고 습한 기운이 얼굴에 이제 경락에 침범해서 순환 장애를 일으키면 네. 이제 기혈이 정체돼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건강 상태가 안 좋게 발생하는 경우를 허풍내동이라고 합니다. 네. 외부의 풍이 아니라 이제 내 몸의 불균형으로 인한 내 몸이 약해져서 생기는 내부의 풍으로 인한 것으로 이제 보는 건데요. 그리고 경락적으로는 소화와 이제 얼굴을 담당하는 족양명, 위경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침, 뜸, 한약으로 이제 풍을 흩어주고 허약한 몸을 보호해주고 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는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의외로 이제 평소 안 좋았던 소화기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잘 안 났던 안면마비 증상이 함께
호전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현대한의학에서는 더 넓은 관점에서 구안화사를 치료하게 되는데요. 네. 목뼈인 경추와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까지 감안해서 교정 치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뭐 침, 뜸, 온열요법을 통해서 마비된 안면의 근육과 기혈을 풀어주고 순환시켜주는 치료가 들어가고요. 네. 떨어진 면역력을 보강해주고 기혈의 순환을 도와주는 한약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치료인데요. 네. 현대한의학에서는 더욱 효과가 좋은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봉독약침 그리고 매선요법, 추나요법 등이 있습니다. 봉독약침 치료는 벌독을 안전하게 정제하고 가공해서 마비가 된 부위와 염증이 있는 부위에 주입하는 건데요. 벌의 독에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진 도파민, 세로토닌 등과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다양한 펩타이드들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몸 안에서 이제 흡수되기까지 빠르면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네. 이제 침과 뜸이 치료 후에 빼면 빠지는 것과 달리 한번 주입된 봉독은 지속적으로 신경 염증을 제거하면서 마비된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면역을 증강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봉독은 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앞서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람세이헌트 증후군의 네. 안면마비에도 봉독이 좋은 치료 효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원인 불명인 벨마비나 그 바이러스성인 람세이헌트 모두에게 활용되는 치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몸 안에 매선이라는 이제 녹는 실을 얼굴에 주입해서 꾸준히 신경과 경락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매선 또한 침이나 뜸과 이제 달리 몸 안에서 몇 개월 동안 녹기 전까지 꾸준히 남아있게 되는데요. 네. 얼굴 피부 아래에서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근육의 힘을 길러주고 뒤틀린 얼굴 균형을 맞춰주면서 이제 체내의 무균성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그런 탄력 섬유들을 생성해서 세포 재생 효과도 가져서 이제 미용 시술, 피부 미용에도 많이 이제 쓰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 이거는 같은 부위에 어쨌든 지속력 있는 몇 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맞아도 괜찮나요? 이 매선 같은 경우에는? 네, 지속적으로 맞아도 더욱 좋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굉장히 안면신경마비와 큰 어떤 유관 병인 것 같은데 대상포진은 왜 걸리는 건가요? 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거든요. 네,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헤르페스라는 이제 바이러스인데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이제 수두 이제 바이러스인 헤르페스 타입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이 허약해졌을 때 몸 안에서 이제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전염이 돼서 들어오는 건데 이게 건강 상태가 좋거나 면역이 좋은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체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안 좋아지면은 바깥으로 확 드러나게 되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 이제 수두를 앓으신 분들 혹은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분들이 체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50대 여성분들에서 제일 호발하고요. 이렇게 증상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럼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분들은 대상포진은 안 걸리나요? 그런데도 이제 바이러스는 몸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침, 뜸, 한약 이런 거 이외에 추나 치료 같은 것이 굉장히 안면마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구안화사가 생기는 안면신경은 그 귀 바로 앞에 있는 턱관절 주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네. 바로 턱관절의 움직임이랑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턱관절은 또 목뼈인 경추 1번과 2번의 움직임이 연관이 되고요. 결국 척추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과 경추의 관절과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리고 척추 전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서 이제 전신 골격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돕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절과 근육으로 인한 신경의 압박을 해소하고 전신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염증, 이제 항바이러스 치료에 속하는 기존의 치료들, 여러 가지 치료들로도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는데 후유증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 이제 또 좋은 효과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아, 이게 안면신경마비가 정말로 후유증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게 아주 어릴 때인데 정말 유치원도 가기 전에 왔었는데 이게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약간 남아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발병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 분도 후유증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많은 것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쓰려고 노력을 하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더 개선이 되고요. 글씨 쓸 때 자꾸 미끄러지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이 점점 좀 더 개선이 돼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른 근육들이 또 더 발달이 되고 합니다.
그럼 실제 치료 사례가 궁금한데 네. 뭐 여러 가지 원인들 중 뭐 특별히 뭐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꼽아서 치료 사례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치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 이제 남학생이 왔었는데 고등학생 남학생 같은 경우 갑자기 이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몇 달을 점점 치료하면서 공부 좋아졌는데 스트레스가 심했나? 모르겠습니다. 공부 스트레스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몸도 체력도 많이 떨어졌겠죠. 네. 그렇게 했는데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까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글씨를 쓰는 것이. 이제 학생이니까 이제 네. 글을 많이 써야 되는데 글씨를 쓸 때 뭔가 이제 좀 불편한 게 있는데 뭔가 입 느낌도 약간 많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물도 자꾸 흘러내리고요. 이게 안면뿐만 아니라 정말 손까지도 이렇게 마비가 올 수가 있나요? 정확하게 이거는 나중에 알고 보면 중추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네, 갔더니 네. 뇌졸중이 지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뇌 그 한 구석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그 친구가 이제 다시 병원에 가게 되고 확인을 하고. 근데 사실 그 뒤에는 뭐 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왜냐면 모두 지나갔기 때문에. 뇌졸중이 나면 다 쓰러지는 건 아니고요.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확신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른 치료가 생기진 않습니다. 조심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다시 또 재활에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손도 치료하고요, 목도 치료하고 그리고 얼굴도 치료하고. 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거의 그런 후유증 없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뇌졸중이 지나가기도 하나요? 네,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흔적만 남습니다. 그래서 뭔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 네. 뭔가 손에 마비가 우둔해요. 혹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뇌를 봤더니 뇌 색깔이 변해 있는 것도 있습니다. CT 사진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뇌졸중이 정말 무섭다고 하던데 네, 좀 내가 마비가 왔다 하면 어쨌든 뭐 큰 병이 아니어야 하니까 그렇죠. 좀 네, 뭐 정확한 뭐 전문적인 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이 뇌졸중으로 만약에 인해서 뭐 네. 이런 게 왔다면 후유증은 뭐 일정 부분은 무조건 남나요? 후유증은 일정 부분 남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뭐 벨마비나 이제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치료가 되고 10% 정도 이제 후유증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람세이언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꽤 많이 남는다고 보고가 되는데 중추성으로 생기는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간이라도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럼 혹시 이 안면마비를 오래 앓으셨거나 혹은 아주 이전에 앓으셨던 분이 왔을 때 좀 치료된 사례도 있나요? 아주 오래전에 왔을 때는 이제 완전한 회복을 보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네, 그래서 약간 더 좋아지는 정도. 이제 우했을 때 이쪽이 튀어나오질 않거든요. 네. 근데 점점 그것이 더 잘 나온다든지 풍선을 더 편하게 잘 불 수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이 이제 되는데 이제 후유증이 좀 오래된 분들, 2, 3년 이상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데 더욱더 자연스럽게 까지는 이제 더 노력을 할 수 있죠. 어쨌든 노력을 했을 때 개선 효과가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치료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안면마비를 그럼 앓고 계신 분들이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뭐 마사지나 운동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구안화사는 이제 신경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해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마비된 근육을 매일 5분 이상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운동으로 이제 눈을 꼭 감기, 이제 미소 짓기, 그리고 휘파람 불기, 풍선 불기, 그리고 얼굴 전체를 찡그리기 이제 등이 있습니다. 한 번에 5번에서 10번씩 이제 하루 3번 정도 해주면 좋고요. 네. 물론 이제 마사지나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신경에 무리가 가고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잠을 잘 때 이제 눈이 감길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것도 좋고요. 방금 전에 후유증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안화사 같은 경우는 늦게 치료를 받을수록 이제 치료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 처음 발병했을 때 바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이내로 네, 빠르게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끝으로 이 구안화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또 환절기라 온도차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또 발병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방하시면 좋다. 이런 건 피하시면 좋다. 뭐 혹은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좋다 하는 예방 방법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겨울철,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이제 계속 열고 달리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네. 창문을 계속 열어두고 한쪽 얼굴만 이제 바람을 쐈을 때 구안화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냥 운전만 했는데도 정말 마비가 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히터를 틀어놓고
이제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운전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여기가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뭐 행동 패턴인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따뜻하게 뭐 그 전기 담요가 되어 있는데 이게 따뜻해서 계속 있다가 더워서 이제 시원한 바닥에 이제 누워서 잤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도록 네.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 외에 뭐 이제 부었을 때는 호박즙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혹시 마비를 좀 풀어주는데 좋은 뭐 한방차나 네. 뭐 이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풍이라고 하기 때문에 천마 같은 것들을 이제 제일 많이 먹게 되고요. 천마. 네, 천마를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박하 같은 것도 좋습니다. 보통 이제 박하 같은 경우도 그 신경을 더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그 체표면의 순환을 더 도와줍니다. 박하 사탕은 그렇게 박하 큰 사탕에 도움은 안 박하가 많이 들었나요? 잘 모르겠네. 그럼 박하 같은 경우엔 차로 우려 먹어야. 네, 차로 우려 먹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마는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외풍과 습으로 인한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내풍, 허풍으로 인한 거,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박하 같은 경우나 천마 같은 경우 외풍을 좀 잘 막아주고요. 박하는 이제 감기 걸렸을 때나 아니면 추위를 많이 탈 때 그럴 때도 먹게 되고 천마 같은 경우에는 외풍도 막아주면서 내풍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약한 것도 좀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천마를 이제 뭐 같이 그 차로 끓여 드시거나 차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좀 내가 진단을 받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것 같지만 뭐 네네. 진단을 받았을 때 외풍, 습에 의한 거다면 좀 박하차를 드시고 네네. 또 뭐 이 방면에도 좋지만 또 외풍이 있다면 이제 천마차를 드시면 네네 그런 도움이. 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요. 뭐 다른 음. 약재들도 많긴 한데 그런 것들은 체질별로 조금씩 또 차이가 납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이제 천마나 박하 같은 경우는 두루 그 편안하게 무난하게 드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또 좋죠. 이건 물처럼 계속 먹어도 상관없나요? 뭐 물처럼 그 계속 먹어도 연하게 드시니까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구안화사라고 불리는 안면 신경마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안우식 원장님께서 안면 신경마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낙지입니다. 낙지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이 낙지가 소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이제 낙지를 이제 봄은 조개, 가을은 그 낙지라고 할 정도로 이제 네. 가을에는 낙지가 이제 인기인데요. 이제 무더위에 지친 몸을 이제 추스리고 또 이제 추워질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제철 수산물이 이제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낙지는 양혈통류 그리고 해독 그리고 생기의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혈을 더해줘서 이제 젖이 안 나오는 것을 나올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독을 없애주고 그리고 상처를 낫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하신 것처럼 뭐 더위 먹은 소도 일으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낙지는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필수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해서 자양강장 효능과 함께 칼슘의 흡수와 분해를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타우린과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서 원기 회복과 피로 해소에 좋고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 타우린 하면 피로회복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타우린은 우리 몸의 간에 좋은 이제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낙지에 풍부한 타우린 성분은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네. 지친 몸을 회복하고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진시켜서 그 혈관계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낙지에는 DHA 성분이 풍부한데요. 네. 낙지의 DHA 성분은 뇌세포 활성화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뇌 건강에 효능이 있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의 두뇌 발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수산물입니다. 네. 근데 낙지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차고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낙지는 보통 이게 살아있는 채로 산낙지로도 드시고 그렇죠. 익혀서도 드시잖아요. 네, 연포탕 이렇게도 네, 드시죠. 근데 이게 뭐 영양 성분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영양 성분의 차이는 이제 크게 변하는 건 없는데 이제 끓이면은 그 안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것들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요? 네, 생이라면은 이제 좀 더 파괴되지 않은
그 식이섬유나 이런 부분들 먹을 수 있겠죠. 네. 뭐 이게 좀 탕으로 드시거나 할 때 국물도 좀 같이 꼭 드셔야 되겠네요. 네,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낙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힐로 238번, 현대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우식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3, 네, 몸무게 57, 네. 나이는 56세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안우식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어떤 예, 게 저는 저기- 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저기 요즘에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네. 뭐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밤에 좀 나갔다 찬바람을 좀 맞고 오긴 하는데 산책 좀 갔다 오는데 네. 갔다 오고 이제 씻고 자면은 자다가 한 새벽 1-2시 이 정도 되면 기침 때문에 잠이 깨요. 기침 때문에. 그러면서 막 마른 기침을 1시간 정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잠을 계속 설치거든요. 네. 가래 같은 건 별로 안 나오고 이러는데. 가래는 별로 없으신데 마른 기침이 조금 많이 있으시네요. 예예예. 이 환절기 요때 되면 봄 가을로 꼭 이러네요. 저도 이래요. 환절기 봄 가을에요. 네. 주로 열은 있으신가요 몸에? 열도 좀 낮에는 좀 미열이 좀 있어요. 밤에 잘 때는 잘 모르는데 낮에는 조금 미열이 있고 네. 낮에는 기침이 별로 없는데 밤에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그러면 항상 기침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그 환절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으셨어요? 예, 예전에도 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살기가 너무 심해갖고 열도 나고 네. 급성 후두염이라 가지고 입원을 며칠 하고 그랬거든요. 네. 약도 좀 오래 먹고 양약을. 네네. 예, 지금 상태를 보면은요, 이제 감기가 있거나 이런 감염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열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낮에만 열이 미열이고 밤에는 열이 안 나신 거는 이게 좀 이제 만성적인 거고 약한 거거든요, 기관지가. 예, 그래서 기관지가 지금 마른 기침이 있으시다는 것은 기관지가 좀 건조해지는 거예요. 예. 콧물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혹시? 콧물도 별로 없어요. 콧물도 별로 없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그 폐에는 그 폐를 적셔주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항상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기침이 안 나오고 외부 그 공기로부터 필터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마른 기침을 하시고 정작 열은 없고 가래도 없고 뭐 감기 증상은 없으신 경우에는 폐나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윤활유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한의원 같은 데 가시면은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처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마른 기침 처방을 조금 받아서 드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강아지도 있으시고 그리고 마른 기침이고 이런 경우에는 좀 집에 그 습도를 높여주는 게 좋아요. 네, 습도를 조금 높여줘야지 호흡기에도 좀 건조해지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날리죠. 네, 그래서 뭐 수건을 이제 젖은 수건을 넣어 두신다든지 그렇게 조금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어머님 그러니까 자다가 막 기침하느라고 깨시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자다가 막 기침 때문에 잠을 깨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새벽 한 밤에만 2-3 심한지 이니까. 모르겠어요. 네. 네, 밤에 특히 이게 좀 심해지는 경향이 왜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서양의학적 과학적인 원인은 밝혀진 부분들은 없고요. 네. 그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밤이 되면은 장부로 이제 피가 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피가 다 들어가고 이제 그 혈분으로 이제 그 기운이 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부로 피가 돌아가니까 좀 이쪽으로 조금 더 자극을 잘 느끼게 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습도를 좀 높여주는 게 중요하네요. 네, 네, 습도를 습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네. 뭐 습도계 같은 걸 이제 사셔서 습도를 조금 체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먹으면 보약 개념으로 지어야 됩니까? 이건 보약도 할 수 있고 치료약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몸이 조금 약해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호흡기가 충분히 촉촉하게 적셔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약적으로도 지으셔도 되고 치료약적으로 지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치료를 받으시면 한약 위주로 좀 치료를 받으시는. 네, 한약 위주로 좀 받으실 게 있고, 네, 병원에서는 이제 특별히 그 강제로 적셔줄 수 있는 것들이 딱히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네, 한약 치료를 좀 받으시는 거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도 병원에는 정말 막 항생제 처방도 막 너무 한 달 이상 이렇게 처방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정말 저도 그런데 춥거나 환절기만 되면 꼭 그러거든요. 네. 이게 좀 도움이 되는 한방차 요법도 있을까요? 한방처요법 같은 경우에는 뭐 도라지 이런 걸 먹으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라지도 그쵸 괜찮죠. 도라지는 인후에 좋습니다. 인후. 네네 아까처럼 그 급성 후두염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네, 이거는 그 증상에 따라서 직접 봐야지 좀 약재들이 네.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기침에 좋은 약재도 이제 뭐 몸이 더운 사람한테 쓸 약재 그리고 차가운 사람한테 쓸 약재가 나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내원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면 원장님께서 체질에 맞고 그리고 지금 상태에 맞는 약재들을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저기 뭐 평소에 이렇게 사상 체질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은데 네. 네, 그래만 다 한의원마다 이렇게 말이 틀리고 하니까 네, 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상 체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확정을 하기가 좋은 거는 제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태양인, 뭐 태음인, 이제 소음인, 소양인 같은 경우에 각각 몸에 잘 맞는 음식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진단도 약간씩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여러 번 봐야 되기도 하고 함께 치료 과정을 경험을 해야지 이제 확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단 받으셨던 체질에 맞는 음식들 그리고 안 맞는 음식들을 끊으시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원장님이 당신은 무슨 체질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봤을 때 내가 더 건강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정말 내가 체질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내 몸의 사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어머님은 그 진단 받으실 때 어떤 체질 나오셨어요, 혹시? 주로 막 음인으로는 나오는데 음인으로? 소음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소음인 아, 쪽으로. 소음인 쪽으로요. 네, 양인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양이는 잘 안 나오시고 내가 어쩔 땐 태음인이라고도 하고. 네네. 근데 제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소음인 음식이 좀 저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소음인 음식이 잘 맞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집중적으로 소음인 음식을 한번 지켜보시면 지켜보는 거죠. 안 맞는 것을 안 먹고 이제 잘 맞는 소음인 같은 경우에 차가운 것들이 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 음식들을 좀 안 먹고 그리고 잘 맞는 것을 먹었을 때 더 좋아진다. 이제 그러면 이제 소음인이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진단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제 그 어머님 체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이 직접 경험하시는 게 어머님 체질이 됩니다. 네. 지금 원장님의 이런 뭐 문진으로 봤을 때는 아마 소음인 체질이 맞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네, 건강에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50, 48kg, 네. 82세. 네. 지금 제 옆에 안우식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딴 게 아니고요. 네네. 네네. 치아가, 밥을 먹으면 조금 신경이 쉬어요, 왼쪽이.
네. 오른쪽으로 먹어도 그렇고 왼쪽으로 먹어도 좀 그래서 치과를 갔거든요. 네.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선생님 말씀은 별 이상이 없다고 네. 그러면서 약을 줘줄 테니까 닷새분을 먹어봐라. 그래서 닷새를 먹고 나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치과에 가가지고 하니까 지금 손을 대면 더 덧날 수도 있고 그냥 좀 참아보래. 신경을 쓰지 말래요. 네. 밥 먹을 때마다 이게 불편한데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 열흘 약 다 먹은 지가 열흘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도 평소에는 별로 진짜 신경 안 쓰는데 밥을 먹을 때는 이게 조금 아주 심하진 않지만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조언 좀 받으려고요. 그 밥을 먹을 때 어떤 느낌이 신경이 쓰이시는 건가요? 밥을 먹을 때 그 아픈 부위가 제일 왼쪽 제일 끝에 6번, 7번인데 좀 시리세요, 어머니? 아니 시리거나 뜨거운 물, 찬물 이런 거 시린 것도 없어요. 그런 그냥 거 양치할 아프시구나. 때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밥 씹을 때만 그래. 그럼 치과에서는 왜 다른 그런 걸 안 해준다고 하던가요? 이상이 없대요. 어머. 아, 치과에서는 이상이 지금 없다고 이 정도 하던가요? 가지고 다 이 크라운 제일 끝에는 크라운을 했는데 그거 뜯고 이러면은 더 나쁠 수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네. 신경만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 이거 사람인 이상 신경만 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엑스레이상으로도 이상이 없고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한의학에서도 치아를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권력이라고 해서 차가운 게 너무 심해졌을 때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권력이라고 한의학에서 부르는데 차가운 기운이 너무 심해지면 치아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약재를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빨이 아프다 못해 막 머리까지 아픈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따뜻한 약재들과 따뜻한 생활들로 치료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 위경과 대장경이 흐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경락이 흘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침 치료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아 침치료? 네네. 그래서 이빨에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아 이가 아파도 침치료도 해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뭐 그 충치가 있다거나 아 아니면 뭐 충치 이런 건 없대요? 네, 그러니까 뭐 신경 치료를 해야 될 게 있으면 당연히 보이는 신경치료도 안 해도 되는데 엑스레이 네네. 찍어보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있으면 이제 네. 치과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그러면은 이제 신경이 너무 과민해졌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락을 이용해서 그 이빨에 침을 놓지는 않고요. 입 주변과 손끝 발끝에 침을 맞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으로도 지금 좀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침이나 한약으로도 이빨을 이제 옛날에는 다 치료를 해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치료해서 개선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치통이 좋아지는 경우도. 제가 아는 분은 비염이 엄청 심한데 위염? 비염이요. 코에 뭐가 엄청 차가지고 뭐 이까지 같이 아프다고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게 맞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변이 공간 자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빨의 끝부분이 이제 그 상악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 비염의 농이 또 차는 부분이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확한 진단을 한번 전문 뭐 한의원이나 가셔서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보다 더 정확한 게 뭐 있을까요? 엑스레이보다 정확하다기보다도 엑스레이 지금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기가 그러니까 네. 막히지. 이제 보이지 않기 그럼 때문에 한방에도 엑스레이 같은 게 있어요? 아니요, 엑스레이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네, 그 신경과 이제 그쪽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 아. 그 조직들의 이제 염증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침 치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한 번, 두 번만으로 오늘 전화 좋아지는. 잘했네. 네, 잘하셨습니다. 대면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동네에 가까운 한의원 있으시거나 뭐 네, 아무 한의원이라도 다 볼까요? 네, 가시면은 대부분 아시고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금방 치료가 되는 건 아닌데 꾸준히 그렇죠. 네, 시간은 걸리는데 조금씩 이제 확인을 하면서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아니, 방법이 네, 없죠. 예. 이럴 네. 때 아픈 쪽으로도 음식을 씹어도 괜찮아요? 씹을 땐 또 괜찮아.
씹을 땐 괜찮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이고 이상해요. 근데 신경은 쓰이거든요. 이 오른쪽 안 아픈데 하고 똑같은 느낌은 아니야. 아, 네네. 아픈 게 그냥 씹을 만하다 이거지 아주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그 아픈 쪽으로는 음식을 씹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신경이 지금 과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 통증이라는 것이 신경에서 나오는 신호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신호가 지금 너무 과격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좀 자꾸 씹지 마라. 네, 자꾸 건드리면 그게 더 이제 또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하시면서 뭐 이제 침 치료나 네. 그건 이제 뭐 한약 치료나 이렇게 받으셔도 네,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아픈 부위 씹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한의원을 전문 가봐야 되겠구나. 네, 전문 검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네네. 상담이신가요? 네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키는 1m 59, 네, 몸무게는 60, 네. 나이는 만 80세 남자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안우식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아니, 그동안 양의사한테 네. 가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네네. 계절이 바뀔 때만 이제 한두 번씩 그랬어요. 그러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해서 치료를 해주면은 다음 계절 바뀔 때까지 뭐 별 이상 없이 이렇게 됐는데 네. 요즘은 뭐 계절이 없이 뭐 여름에도 비염 비슷한 증상이 뜨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네. 증상이 뜨면 그러면 양의사한테 가면 한번 고치면은 뭐 몇 달 가는데 요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있다 또 재발이 되고 그런데 근데 그 이상한 게 비염이면은 뭐 코만 이상해야 되는데 저는 비염이라는데 열이 떠요. 그래가지고선 열이 열이 나신다고요? 나면은 앉아 있을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뭐 생각할 기운은 더군다나 없지요. 네. 앉아 있을 기운도 없고 그리고 열이 뜨면은 열이 눈으로 들어가나 충혈이 돼요. 눈이 벌겋게. 네. 그리고 이제 주기가 저거 된다 그래나 한 번 고치면은 뭐 몇 달 가서 계절 바뀔 때나 그래고 그전엔 그런데 요새는 네. 그냥 계절 관계없이 여름에도 비염이 네. 재발하고 그리고 아버님 지금 방송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원장님 네네네. 진단 받아보고 다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언제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몇 달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괜찮은데 네네. 또 그럴까봐 걱정이 됐죠. 지금은 열이 안 나시고요. 지금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형외과 아들 다니기 때문에 그 약을 먹어서 안 나는 건지. 네. 일반적인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열이 난다는 것은 무언가 몸에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뭐 이제 감기가 걸렸을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증상들이 크지 않아서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비염 아니 근데 이제 네네.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도 나오고 그래요. 재발할 때는. 아, 재발할 때는요. 그리고 이제 네네. 실제로 체온이 높으냐 안 높으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콧물이 있고 이제 재채기를 하시게 될 경우에 우리가 재채기나 기침을 많이 하면 그 호흡에 쓰는 근육들이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열감이 좀 생깁니다. 우리 운동했을 때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열일 경우에는 염증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열을 네. 재보면 열이 없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열인 거죠. 네. 실제로 염증으로 인한 열이 아니라 어. 내가 기침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인한 열이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네네. 몸이 허할 때 허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열이 온도가 높진 않은데 본인 스스로에겐 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로 열이 뜨는 네. 것 같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네네. 몸이 허약할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이제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서 조금 그런 네. 쪽으로 약이나 치료를 하시는 게 네, 아버님 좋으실 지금 것 아마 같아요. 원장님께서 몸이 좀 허해서 그러신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네네. 그 그런데 부분을 그저- 좀 네. 저희 그저-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아니, 이후의 원장님 것들은 네. 한의원 전화번호가 그거는 이 저희가 나와 있습니까? 네, 아니, 네.
저희가 그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알았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안우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